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카프네 앙상블 연주해주신 5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제일 크게 주신 분 선물 드릴 겁니다. 마구마구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주하니까 마음이 가지런해지셨나요? 오! 반응 좋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작가 박범신 쇼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은 눈꺼풀 사이로 뻗어나가는 저녁처럼을 출간한 저는 시인 장서영입니다. 오늘 특별한 토크쇼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범신 작가님은 소금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신 한국 문학의 거장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작가님의 작품 속 이야기는 물론 그 속에 담긴 인생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범신 쇼의 일정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 작가와 함께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가님의 곁을 환하게 빛내줄 소설 오래된 폰을 쓴 고강렬 작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소설 소금에 대한 달고 시고 쓰고 짠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토크가 끝날 즈음엔 10월이면 마음을 온통 흔들었던 이용의 감성으로 여러분과 다 함께 빠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끝난 후 2부는 소금문학관에서 작가와의 팬미팅이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완전 손해랍니다. 작가님 책 소금에 사인을 받는 영광과 작가님의 귀한 문장을 부디 가슴에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어떤 분이실까요? 손 들어보실래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제주도요? 제주도 그 비행기표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가장 멀리에서 오신 저 맨 앞줄에 저분께 소금 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많이 아는 척 해주시면 선물 먹는 소금도 드리고 작가님 소설 소금책도 드릴 예정이니까 뜨거운 반응으로 저를 마구마구 저에게 물기를 쏟아 퍼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와주세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가님 양명을 소개하겠습니다.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여름의 자매로 등단하셨습니다. 장편 소설 지금보다 깊은 잠, 더러운 책상, 고산자, 은교, 소금 등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쓰셨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상, 만해 문학상도 수상하셨고요. 2023년 등단 50주년에 두근거리는 고요, 순례 등 70여 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산을, 강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표현했던 박범신 작가님의 소설 소금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동시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아버지들의 삶을 진실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면서도 결코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들의 고독과 책임, 그리고 희생의 무게. 우리는 오늘 그 무게를 함께 느끼고 아버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깊은 공감을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너무 작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와. 그럼 그 높고 깊고 아득한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향긋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무척 아끼시는 대전대학교 교수이시고 소설가 고광률 작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작가님과 소금에 관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가려운 등을 팍팍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범신입니다. 나 일하는 선생님과 저 연무대에서 나왔고요. 강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연무대 강경 아주 사랑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분토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여기 소금문학관에 내려와 있어서 강경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그냥 가정화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곳곳에서 감칠맛이 돋아납니다. 이 향긋한 냄새, 강경에서 이런 냄새가 이렇게 막 풍겨나는데, 작가님 혹시 좋아하는 젓갈은 어떤 거예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새우젓이죠. 지인은 어렸을 때 여기서 젓갈을 담가 먹었습니다. 우리 둘째 누님은 함지박에 젓갈을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일 얄미치는 것은 어머니가 철 되면 여기 와서 강경원에 와서 황석어를 잔뜩 사가지고 갖고 가서 쓸만한 것은 담장에 말려가지고 구워서 먹고 나머지는 독에다가 젓갈을 담가서 겨울철에 곱게 썰어가지고 청양고추하고 섞어서 먹었던 그 황석어젓 맛이 가장 저는 안 미칩니다. 지금 별로 황석어젓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황석어젓을 먹어본 것 같아요. 그때는 못 먹었는데 지금 나이 들고 보니 그런 맛이 진짜 그립더라고요. 볼병 어디 가버렸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을이 물씬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작가님이 강경에서의 가을에 대한 기억 하나를 꺼내보신다면 어느 날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게 고수고지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여기 전부 다 갈대밭이에요. 그래서 저 뚝방 이쪽으로는 인가가 없었고 한때는 분뇨 탱크가 여기 있었어요. 강경에 똥덩어리들이 다 여기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것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새들이 많이 살고 인적이 드문 곳이죠. 제가 이제 소설책 좋아하고 그러니까 익산으로 통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자주 학교를 안 가고 어머니한테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소설책 가방에 넣어서 바로 이 자리 저기 강이 빤히 내다보이는 갈대가 끝에 와서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도시락 까먹으면서 소설책을 2권씩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 개인적으로는 나의 영원한 도서관이고 또 내가 작가가 되게 한 문학적 자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니
감회가 참 깊습니다. 가을 갈 때가 가장 많이 생각나요. 제가 겨울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배경인 소설입니다. 네. 작가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라는 김준현님의 시가 있기도 해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작가님 시 중에 최근에 아주 친해진 이 시가 좋습니다. 눈물. 아, 시고 달고 쓰고 짠 눈물이요. 소금 책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가을은 어떤 건지 이렇게 소금 토지, 작가님 소설 중에 소금 토지를 쓰다듬면 저는 막 소금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소금 책 있는데 정말 그냥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소금 토지가 이렇게 까칠까칠하면서 저건 이걸 만지는 순간 아, 소금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가님 책을 읽으면 작가님이 문체에 되게 집중하게 됩니다. 단어가 다 신선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촘촘해서 저는 작가님 책 읽을 때마다 이거 막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에 펼쳐져 있는 그 제가 처음 마주하는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소금책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뭐 신신하다, 현연하다, 해낙낙한, 애프수수함, 뭐 나분나분, 행댕그레하다,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건 작가님만의 아니 이 세상 누구도 쓰지 않는 그런 말들에 저는 가끔 막 피에 꽂혀서 쫓아다닌 적도 많은데 작가님 이런 단어들을 어디서 데려오시는 걸까요? 예, 뭐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이렇게 노천에서 여러분 특히 지루할지 몰라요. 오셨으니까 지금 소금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이 박범신이 쓴 소설입니다. 박범신이 40번째 쓴 장편 소설이고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쓴 소설인데 그 강경이 배경입니다. 여기 우리가 익숙한 젓갈집도 많이 나오고요. 강경이 곳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소설의 소금의 배경은 원래 곰소 염전으로 머릿속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 제가 고향에 내려왔다가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사욕으로 이 배경을 강경으로 옮겨야겠는데 근데 강경은 염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 서천에 죽산에 그 옛날에 염전이 있었어요. 금강물이 이제 소금기가 적어져가지고 염전이 없어지고 지금 새우양 식장이 됐는데 그래서 바로 저 옥룡에 사는 주인공이 서천으로 염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사는 이야기로 이게 약간 좀 어거지를 써서 강경을 배경으로 한 거지요. 하지만 여기 염천동도 있고 17세기, 18세기는 이미 강경은 큰 하항도시였습니다. 그럴 때 중국에서 그 암령 땅에서 나는 소금이 대량으로 수입돼서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산처럼 소금이 있고 생선뼈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젓갈이 유명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할 수 있는 일은 고향의 이야기를 까는 것이다. 이게 내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소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생명이 길어요. 100년 후에도 누군가는 박범신 소설 소금을 읽고 있으면서 100년 전 강경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고 기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제가 제 고향 강경에 바치는 소설 썼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는 거죠. 네, 아니. 네, 박수. 제일 크게 주신 분. 어느 분이실까요?
네. 쭉 들어오셔야죠. 네. 작가님, 보호작가님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이쪽 작가님께서는 이쪽 강경 쪽이나 이쪽 논산 쪽에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저는 강경과는 별다른 연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강경이라는 도시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쪽 강경, 논산, 군산 이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하고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강경에 오게 된 것은 선생님 소금문학관을 이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 소금문학관을 몇 차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선생님 소금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또 남다른 애정, 그리고 선생님의 모든 어떤 50여 년 반세기에 걸친 문학관이 이 소금 속에 이렇게 잘 스며들었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선생님의 어떤 애환 같은 것들도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소금은 또 특별히 애착을 갖는 소설이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강경은 제가 이렇게 가끔 와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소금책 읽어보신 분 손들어 주세요. 네, 두 분 앞에 두 분 나와주세요. 여기 소금 진지해서 먹는 소금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소금. 건강해지는 소금입니다. 이쪽에 아까 손들어주신 책 읽으신 분 또 나오세요, 앞으로. 소설책을 읽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있어요. 소금 드려요. 마루 소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소금의 주 모델은 강경이고 옥녀봉이고 금강이잖아요. 네. 소설에는 조정리, 해암선, 폐교, 탑정호 풍경, 강경이 선연하게 그려지는데, 저는 사실 유년을 제가 고향이 거기라서 제가 익숙한 곳이 나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배롱나무며 제가 그 학교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시우가 와가지고 그 젊은 시인 그 화자를 만나는 그것도 되게 막 가슴이 떨렸거든요. 작가님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닿은 마음에 남는 그 곳이 그 언저리 탑정호 주변 어디라도 좋은데 어디이실까요? 예. 저는 강경은 제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젊은 날 썼던 강경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많기 때문에 정말 강경을 사랑하지요. 강경은 어떤 의미에서 근대화의 경향이 좀 비켜간 그런 수업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돌아놓은 늙은 아버지 등처럼 저는 강경을 생각합니다. 동문서답이 되겠지만 제가 이 소설을 쓴 것은 지금 늙어가는 아버지들 60대, 70대, 특히 80대, 80대 이분들이 사실 야수적인 노동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금의 경제 번영화를 이룩한 주연들입니다. 근데 젊은 날 반만 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야수적인 노동력을 바치다 보니까 사회화도 덜 되고 애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모르시고 오직 불통이고 술이나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은 너무나 많이 그려지는데 이 늙은 아버지들은 꼰대 취급이나 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소설은 사실 늙은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소설입니다. 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매년 히말라야 가서 히말라야 산밑을 트레킹으로 걷는데 히말라야 가면은 노새들이 양쪽에 30kg, 30kg씩 등짝에 짐을 지고 그 험한 히말라야를 넘어서 짐을 날라요. 거기 차도 없고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모든 노새들이 등이 다 해져 있어요. 언덕을 넘어갈 때는 그 어린 그 작은 노새들도 짐이 무거우니까 다리를 팔을 떠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쉴 새도 없죠. 뒤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히말라야 산협을 등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노새들이에요. 어떤 날 그 나무꾼에 앉아서 지나가는 노새들을 보는데 한 20년쯤 전인가 갑자기 가슴이 떡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런 노새였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위로 누나가 4분 있고 저 애아들을 컸습니다. 가난한 형제 집안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 어렵게 사는 환경이 싫어서 부모님께 한 번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히말라야의 노새처럼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소금은 지금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저 어두운 골방 속에서 병들어 돌아누워 있는, 그러나 5,000년 동안 유지했던 이 나라의 가난의 사슬을 강력하게 물어서 끊어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번영을 남겨준 늙어가는 아버지의 굵은 등을 한 번이라도 돌아가 보자.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느냐 라는 마음에서 이 소설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기 어려우시면 그냥 소설 소금 문학관에 저기 있으니까 한번 들리셔서 그 자료들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은 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여러분의 아버지의 등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가 나한테 물어본 건 그런 것이 아니지만 난 뭐 다시 이런 무대를 가질 수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소금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끼어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그 박범신 작가님의 그 대중적인 그 인기를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소설이 그 이야기가 영화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다시 또 이야기가 게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70년대, 80년대에는 소설의 힘이 아주 컸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풀잎처럼 눕다라는 그런 그 대중소설을 선생님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에 연재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올리려고 하느냐면 선생님께서는 대중소설을 쓰시건 간에 어떤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시건 끊임없이 그 밑바탕에는 그 일반 민초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서민들의 그런 애환이라거나 그 서민들의 애틋한 삶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아주 많이 녹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소설도 소금이라는 소설이 꽤 의미 있는 그런 뭐냐 하면 아버지라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그 한 세대의 그 근대화, 그 개발 시대, 재건 시대에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속에서 우리들이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
이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금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룬 이러한 풍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그 풍요를 올바로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겠는가에 대한 주제의식이 이 소금에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소금 속에 녹이면서도 선생님께서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누가 됐건 간에 감나물려가 읽어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썼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또 소금은 한번 가볍게 펼쳐서 읽어보셔도 아마 어떤 큰 감동과 의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살짝 끼어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소금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지게 뛰어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지금 비가 이렇게 조금 바람비가 와서 저희 이제 좀 일정을 조금 볼 건데 테이블을 뒤로 약간 하고 여러분이 엄청 기다리시던 이용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일정 뒤로 당기고 테이블 좀 뒤로 세팅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은 비 안 맞으시는 것이죠? 네. 네. 우리 책을 더 나눠드리지. 네네. 네. 저희 작가님이 빨리 책 나눠드리래요. 네, 오늘 여기 두 번째 줄 많이 호응해주신 그 까만 포도티 입으신 분 나와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너무 많은데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제부터 네? 아니야. 소설 그 소금에 그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양반이 소금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금을 생산해요. 그 생산하는 소금 상호가 있는데 선기철 소금이에요. 실제 강릉에서 선기철 소금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선기철 소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혹시 소설 소금의 여주인공 이름을 혹시 아는 분? 젊은 여주인공 이름 아는 분 있어요? 나 상품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냥 몰라도 손 들고 나와요. 어이 나와요. 어이 나와요. 앞으로 나오세요. 너 소금을 드릴까? 이거 우리가 다 나눠줘야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어. 소금을 드릴게요. 소금. 책. 책 드려. 많이 나오는데. 작가님. 네? 시간이 얼마 걸렸어? 책받고 싶다 이제 소금까지 줬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빨리 진행을 해. 네. 제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가수 이용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엄청 그리웠던 바람이려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이라는 노래로 이용이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준비됐나요? 뜨거운 함성으로 아주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